네,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저는 김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용이므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판단을 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명과 달리 공개 로드맵은 주최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를 또한 함부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동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영어로 이제 그 지갑에 쓰이는데 나는 크레타의 마케팅 정책과 채굴 규칙을 이해했고 코인 가격의 변동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등등 1번, 2번, 3번 항에 체크를 하여야 진행이 됩니다. 자, 홍콩 재무장관이 인터넷의 다음 획기적인 성장은 웹3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 제목이 틀렸죠. 웹3와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두 개는 동일한 거예요. 웹3와 블록체인은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NFT, 디지털 컨텐츠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내가 게임에 열심히 해서 얻은 아이템을 누구한테 전달을 할 때 따라가는 게 내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을 블록체인화하면 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개인정보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응용하는 세상. 자, 게임파이, 게임에 관련된 디파이 이런 얘기죠. 게임을 하고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면서 간간히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탈중앙화. 분명히 중앙화된 세상이 편리했단 말이죠. 근데 왜 탈중앙화를 하느냐면 개인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그래서 탈중앙화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앙에서 쥐고 있었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라는 뜻도 있어요. 민주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보안성은 분산화를 많이 시켜놓으면 보안성은 뛰어나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블록체인의 노드 숫자가 불특정 다수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보안성은 어떻다? 높다. 그러면 이 보안성을 갖지 못하는 블록체인이 말이 됩니까? 네. 노드를 재단에서 가지고 있거나 개인이 쥐고 있으면 보안성은 약화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블록체인을 CBDC를 만드는 데 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국가에서 써?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중앙화의 노예가 사실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엿볼 수가 있냐면 덱스 거래소를 쓰는 것보다 업비트나 코인원이나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를 더 믿는 경향이 우리한테 조금 있습니다. 내 지갑을 내가 메타마스크나 트론 지갑이나 링크나 이런 것을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도 때로는 못 믿어서 어떠냐면 안전하겠지 하고 카카오가 신경 써주는 업비트에다가 놓기를 더 낫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장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요구를 해요. 한동안 뭐 해킹 때문에 개인정보를 털려서 중앙화된 거래소를 싫어하기도 했죠. 덱스 거래소가 막 클 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다시 중앙화 거래소를 또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 그럼으로써 어떤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일 수 있게끔 그러면서
위변조가 불가하게끔 하고 그리고 저비용의 특성을 갖도록 이렇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그러면 그런 것이 가져올 세상은 뭐냐? 그냥 뭐 금융이 됐든 금융은 지금 금융시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인가자만 은행에 인가자만 우리가 거래하는 내역을 볼 수 있죠.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딴 맘을 먹으면 방법이 좀 없긴 하죠. 이런 문제들 상업 또는 무역 또는 공급업, 유통업 또는 회계, 세무, 국가에서 기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장부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다 적용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어떻게 갈 것 같으냐면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거래를 해도 맞지 않대요. 혹시 그런 걸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등기부 등본도 믿을 수 없다. 그 얘기를 바꾸면 주민등록 등본, 인감, 호적 초본 등등도 다 블록체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겪을 세상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자, 비타릭 부테린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비타릭 부테린이에요. 17살에 이더리움을 개발한. 자,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의 기술적인 요인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끄는 이더리움이 탈중앙화와 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한 로드맵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공유했다.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해결을 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이더리움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잠깐 짚어보겠다는 거예요. 비타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는 신라호텔에서 지금 KBW 2023 끝났나요?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지는 못했고 저렇게 줌으로 실시간으로 참여를 했어요. 자, 이더리움이 더 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생태계가 되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개성과 확장성을 갖춰갈 것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런가 보다죠.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찝어볼게요. 이를 위해 데이터 압축을 위한 롤업 기술 등 데이터 어떻게? 압축. 왜 압축? 이렇게 타고 들어야 돼요. 왜 압축? 느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 크기를 줄여야 빨리 속도가 나니까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확장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거 버클트리인 것 같아요. 버클트리. 모르겠어요. 버클트리가 또 있나도 모르겠어요. 단어가. 지금 제가 옆에 써놨어요. 하이라키컬 스키드 버클트리. 이거는 이제 루커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이쪽이 보통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버클트리. 뭐 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PBS 등 장기적인 기술 목표를 달성해 일반 노드와 일반 노드, 루커스도 일반 노드가 있죠. 또 하나는 스테이킹하는 노드가 있어요. 혹시 얘기 듣고 계시죠? 네. 주무시는 분은 일단 좀 일어나 주시고요. 편의성과 기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 노드와 스테이커 노드를 더 쉽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스테이트리스 기술을 지목했다. 스테이트리스는 뭐예요? 국제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역에 어떤 한정이 없도록. 그래서 스테이트
트러스트는 이더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로 트랜잭션을 읽을 수 있는 계정, 트랙트 코드나 내역, 이더 잔액 등을 가리킨다. 앱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로 머클트리, 이제 여기는 버클트리라겠는데 여기 머클트리네요. 형태로 저장되고 있다. 비탈릭은 이더리움이 출범 후 성장을 지속하면서 현재 2억 4천만 개 스테이트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2억 4천만 개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억 4천만 개가 노드냐? 대답 한번 해보세요. 노드일까요? 아닐까요? 있죠. 왜 그럴까요? 지갑은 모두 아닙니다. 일단 노드 신청을 해서 노드로 검증자 이 역할을 하는 것만 노드예요. 나머지는 그냥 지갑이에요. 근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는 건 뭐냐면 노드를 분산을 못 시켜. 왜? 이유는 여기 지금 한 50명 정도 앉아 계세요. 50명한테 노드를 주면 서로 다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합의가 올 때는 어때요? 느리겠죠. 그러니까 정한 거야. 10명만 합의해. 그랬더니 10명도 의견 일치가 잘 안 돼. 셋이만 해야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탈중앙화가 안 되죠. 왜? 3명만 해킹하면 끝나니까. 그러면 무엇이 줄어들어요? 보안성이 약화가 돼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주민센터의 모든 증명 기술이 블록체인을 다 써야 하는데 그리 못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가 그리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탈중앙화와 노드 운영 개선을 위해 노드가 사용하는 데이터 공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것을 루커스 체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이나믹 샤딩.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을 통해서 데이터 공간을 충분히 줄여서 속도를 늘렸다. 자, 그러면 하나 해결했네요. 이더리움의 비타릭 부테린이 못한 걸 루커스 체인이 해결을 하나 했다. 그걸 특허를 내놓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커스 체인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과거 트랜잭션 내역을 특화 포털에 저장하고 블록에서 제거하는 방향. 아니, 마치 루커스를 베껴간 듯하네. 네. 과거의 트랜잭션과 데이터를 제거해야만 속도가 나고 확장성이 커지고 노드를 더 많이 운영해서 보안성이 높아진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좀 알겠죠. 그래서 스테이트 저장 책임을 특화 노드에 위임하는 방안. 이번에 루커스 이거 다 얘기했죠. 위임하는 방법. 오래된 스테이트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제가 루커스가 좋다고 한 이유를 이 비타릭 부테린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목표로 가고 있다. 루커스는 이것을 이미 다 특허를 내놓았다. 그 얘기를 고맙게도 비타릭 부테린이 다 해줘 버렸네. 루커스를 알긴 아는 것 같아. 알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전화해 보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한번 해줘야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고맙네. 자, 이제 저 글을 봤으니까 유망 알트코인 꼭 알아보세요 하면서 로커스 체인이 또 나왔어요. 근데 저기서 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 적용을 했다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편집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대충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누가 이걸 올렸네요. 로커스.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보안 안전성 검증을 여기서 했는데 패스드 통과라는 뜻인 거죠. 네. 그러면 보안성과 이게 뛰어나다는 얘기는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탈중앙화에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네. 누구나 가볍게 노드를 운영할 수 있고 참여자가 많아서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블록체인은 51% 어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백서를 읽다 보면. 그게 뭐냐? 지금 50명이 앉아 있는데 26명을 해킹해야 나머지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로커스는 어때요? 이미 게임 체인에서 5만 노드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접속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6명을 내가 다 알아. 사진으로 찍어놨어. 그럼 해킹이 가능한데 여기는 다이나믹 샤딩을 해서 금방 1분 단위였던 사람이 3분 단으로 가고 3분 단위였던 사람이 이리 와. 이것을 2분에 한 번씩 바꿔버려.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해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이나믹 샤딩이에요. 금방은 이 팀에 합류를 해서 800명에서 1000명이 근데 얘네가 싹 빠져나가고 새로운 해킹을 하다 보니까 어라? 쟤 저리 갔는데? 그럼 거길 또 쫓아가야 돼. 네. 근데 얘가 쫓아다닐 때 해킹을 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 이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메커니즘이 그게 들어가 있어요. 재밌나요? 네. 너무 재밌죠. 이게 알면 재밌는데 이제 모르는 분은 오늘 자러 왔는데 되게 시끄럽네. 이렇게 말씀을. 여기에다가 DAG 방식을 썼는데 아이오타가 이 DAG 방식을 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부스가 하나야. 그랬더니 줄을 비가 오는데도 다 돌아서 한 200m 섰어. 근데 이걸 검사하는 사람은 코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한 명씩 한단 말이에요. 죽겠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싸워. 아니 좀 직원 여기 그 공무원들 나와갖고 더 하면 안 되냐. 그래서 200명이 줄 서 있는데 200개 검사하는 테이블이 있어. 그럼 어때요? 금방 끝나죠. 이게 그 뜻이에요. 줄을 100m, 200m를 설 게 아니라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드들이 처리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이것을 병렬화시켜서 특허를 내버린 거예요. 아이오타가 특허를 낼 수도 있었는데 어때요? 여기서 특허를 가지고 있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한다면 이더리움은 200m 줄을 서야 하는데 여기는 200명의 테이블 직원이 있어. 그러면 처리가 월등히 빠를 것 아니냐.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네.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은 데이터가 다 달라요. 보시면 여긴 5개가 있죠. 여긴 1개밖에 없어요. 그죠? 모양이 다르죠. 블록체인은 원래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 모양 있으면 이대로 캡처를 해서 여기 착착 다 똑같아야 돼. 보통의 블록체인. 그러니까 트론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다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검증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D가 있는지를 다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전적이 됐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됐든 기록이 됐든 그것을 다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를 받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이라키칼 스키드 머클트리예요. 이 기술, 보통은 머클트리를 쓰는데 하이라키칼 스키드 머클트리를 쓰게 되면 어떠냐면 월등히 빨라요. 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이라키칼이 계층적인
스피드는 비대칭. 비대칭이면서도 필요한 구조의 데이터들을 검증하고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저 단어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외우기가 어려웠어요. 간신히 외웠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린 것들이 아니 그러면 이제 야 그렇게 좋다며 그러면 언제 오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 오르는 건 이더리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16만 원, 40만 원, 50만 원을 왔다 갔다만 하다가 팔아먹었어요. 왜? 여기까지 차서 못 지키고. 그랬더니 500만 원, 600만 원 갈 때는 저게 너무 싸게 팔아먹어가지고 상대적인 실패감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 이더리움을 신뢰할 수 있었냐? 왜 거기만 다니는데?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서 머릿속에 그런 건 있었어요. 1000만 원은 갈 텐데. 한 개당. 문제가 뭐냐면 언제 가냐는 거예요. 언제 도대체. 네. 그래서 판단을 아니 한 정해주면 좋겠다는 거지. 7년 뒤에 한 개당 1000만 원은 갈 텐데 이렇게 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코인 생태계는 그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또는 경제인들이 골드만삭스가 블랙록이 다 그걸 정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 틀렸어요. 결국에는 무엇이 승리를 했냐면 생태계가 승리를 했어요. 생태계가 커지면 가격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야. 내가 일주일에 1원씩 올리면 가격이 엄청 높고 1원에 산 사람은 벌겠지. 그 이론이 맞을 수가 없죠. 결국엔 생태계고요. 또 이런 질문도 해요. 어떤 분들은. 로커스가 더 빨리 오를까요? 크레타가 더 빨리 오를까요? 또 이런 질문도 해요. 로커스가 기축통화예요? 크레타가 기축통화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크레타가 그 경제적인 가치가 훨씬 높아질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크레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문화상품권의 역량이에요. 로커스의 역량은 기축통화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영역이 지금 뭐라 그래요? 금융의 영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로커스입니다. 크레타는 금융의 영역은 안 하냐? 아니, 게임파이, 디파이 이런 시장에서는 그 분야에서 가장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언제가 빠졌죠. 언제. 언제는 생태계가 늘어날 때, 생태계에 유저들이 유입이 될 때, 그때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다 보면 어떤 것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되냐면 어떤 코인이 좋아요?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코인은 어떤 코인이 좋아요? 여러분이 볼 때. 비트코인. 좀 대답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냥 코인 중에 어떤 코인이 좋냐? 비트코인이 당연히 비싸니까 좋죠. 근데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은 비트코인이 좋아요?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가격이 높을 때 좋은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안 들고 있는데 뭐 오르면 뭐 하냐고 한 개도 없는데 얼굴 표정들은 다 비트코인 10개씩은 가진 것 같아. 예. 근데 어떤 것들이 좋은 날을 이렇게 보니까 첫째, 미래지향적인 코인이어야 한다. 그죠? 그냥 예전에 제가 알던 코인 중에 양귀비 코인, 제가 가끔 얘기를 했죠. 양귀비 코인이 있었어요.
양귀비에서 추출한 액을 가지고 약품화를 해서 그 양귀비 채취한 그 물이 필요로 한 사람한테 치료를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좋네. 여러분이 볼 때도 좋죠. 누군가한테 치료제로 쓰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필요한 양귀비가 필요한 사람이 수억 명이면 할 만한데 예. 그게 대한민국에 한 200명, 저기 미국에 한 300명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하려면 비용을 그 코인으로 해야 하는데 안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사.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건 어떠냐?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잖아요. 게임을 하고 돈을 버는 세상. 운동을 하고 돈을 버는 세상. 내 데이터를 보내주고 돈을 버는 세상. 내 데이터를 누군가가 AI를 통해서 의료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 크레타 토큰이 메타버스계에서는 강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럼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거죠,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코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생태계를 잘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만들었대. 그 코인 누가 사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레이지로 나카자토, 알렉산더 하루티안, 알벤 케인 이 두 명은 지금 한국에 와 있다. 왜 와 있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왔겠죠. 네. 그 이유는 오늘은 못 알려드려요. 근데 하여튼 알벤 케인하고 알렉산더 하르투야는 한국에 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크레타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용구 부사장님, 윤석구 대표 다 보면 어때요? 게임을 100개를 만들었대요. 게임이 10개 만들었는데 다 폭삭 망했으면 100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00개를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근무를 했었고 캡콤, 일렉트로닉 아츠 유명한 게임사에 다 근무를 했어. 좋아. 알렉산더 하르트얀 러시아에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 가장 큰 게임사의 대표이사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말단 직원에서 대표이사까지 층층이 다 쌓아서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실력자죠.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가장 큰 게임사의 오너인 사람이 크레타에 와버린 거예요. 여기 폴리곤을 아이오타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장본 알벤키 폴리곤 이 세상에 없을 뻔한 거를 이분 때문에 폴리곤 매틱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전 세계에 마케팅했던 분. 게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엔진을 만드는 전 세계의 25명 중에 1명 이영구 부사장. 리니지를 만들었었던 NC소프트의 리니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게임이죠. 리니지를 만들었었던 장주영 PD. 포트리스 엊그저께도 제가 포트리스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되게 귀여워요. 대포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갖고 펑 쏴. 접지에 딱 떨어져. 이런 게임이에요, 그냥. 근데 이때 당시에 포트리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무료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50개국이 넘는 나라에 2,400만 명의 유저를 가졌었던 CCR의 대표가 CCR을 팀을 다 데리고 크레타에 합류. 여기 존 카바나, 툼레이더라는 안젤리나 졸리냐 안 졸리냐 그 여자애가 찍었던 영화 그 모태가 되는 건 이분이 만들었던 툼레이더라는 게임 이걸로 영화의 모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있잖아요. 어떤 프로젝트 보면은 로저버가 들어가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지금 로저버는 돈은 많이 벌었어요. 비트코인을 일찌감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옛날에는 어느 어드바이저로 왜 대한민국에서 나는 3억을 벌었다 이런 책자를 쓴 저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세상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아무 역할을 못해. 힘도 없고 엔지니어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엔지니어들이 메타버스 세상에는 최고 강자야. 근데 이분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3년에서 5년 이내에 메타버스 분야의 전 세계 어때요? 30%에서 50%는 크레타가 석권을 할 것이다. 제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겠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분이 30% 내지 50%를 크레타가 석권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듣는 나는 하나도 몰라. 메타버스 깜깜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가 된 거예요.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한 김승주 교수나 아니면 밖에서의 모든 데이터들을 유튜브를 계속 보고 이분이 그 얘기를 했으면 가슴이 벅차거든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내 지식이 어느냐에 따라 틀려요. 자, 그래서 시장을 석권할 것 같대. 근데 여기에 크레타는 뭐냐? 크레타는 게임 관련 플랫폼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 카카오가 뭐냐? 아주 단순했어요. 카톡 무료로 보내는 걸로 시작했어. 근데 지금은 금융이나 인프라나 많은 체인막 또는 배달 이런 서비스 등등 수없이 많은 역할을 하죠. 그때 당시에 저도 느꼈었던 게 카카오가 문자 하나를 보내는데 40원, 50원 하는데 무료로 한다고 누가 서브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게 됐던 거라는 거지. 근데 그 미래는 어때요? 카카오 주식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깟 카톡 하나 보내는 거로만 보였다는 거지. 왜? 내가 무지해서 극히 피를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것처럼 이들이 무엇을 만드냐? 게임만 올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만든대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지. 플랫폼이 뭐지? 여러분, 플랫폼이 뭐예요? 정거장 맹고 사람들이 다 모여. 네. 플랫폼엔 사람들이 개미 새끼 하나 없는 곳엔 플랫폼을 짓지 않아요. 플랫폼에 무조건 사람들이 옮겨 타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소식이 전해지고 모두가 거기 안에 담기게 되죠. 거기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죠. 이들이 만드는 건 게임 관련 모든 세상을 여기다 담겠다는 거예요. 이게 크레타 플랫폼이에요. 어? 그러면 크레타 플랫폼은 알겠고 크레타는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을 크레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딱 쓰겠다는 기축통화가 필요한 거예요. 기축통화. 그랬더니 이제 기축통화를 머릿속에서 기축통화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크레타는 그러면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까지 게임하는 애들은 나는 안 하지만 그들은 문화상품권을 받아서 게임사들이 연간 매출액이 3조, 2조, 1조씩 올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서? 문화상품권을 받아서. 그럼 문화상품권을 어떻게 게임에 집어넣지?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문화상품권을 컴퓨터 밑에 구멍 뚫어서 넣으면 들어가요? 드라이버로 열으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디지털화 해야 돼요. 그 디지털 화폐가 코인이에요. 그 디지털 화폐가. 그것들을 디지털화된 컨텐츠들을 거래할 수 있는 계약서가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그거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오겠다? 무역이 됐든 유통이 됐든 모든 분야의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쓰일 것이냐 말 거냐의 위로의 기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모 장관이 어때요?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다 철폐하겠다. 누가 그랬었죠? 그 얘기를 들었었을 때 정말 쥐어받고 싶었거든요. 왜? 모르면 배워서 말을 입을 열어야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저 짠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을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잖아요.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를 막고 싶겠어요? 모든 정부들이 열고 싶겠어요? 전부 다 막고 싶은 거예요. 어쩜 오늘따라 이렇게 다 틀린 데다만 너무 다 막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못 막냐? 왜 못 막아요? 이제는 통제하는 사회가 아니라고요. 통제하는 사회. 통제가 안 돼요. 과거에는 통제를 하려면 언론부터 잡았어. 못 떠들게. 근데 지금은 다 SNS로 다 날려버려요. 통제를 시작했다가는 큰일 나. 어디서 누가 들춰낼지를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회 관계망, 모든 사회 구조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블록체인을 이제는 써야 한다. 이걸 강제로 느끼게 된 거예요. 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내용들을 다 미리 접해가지고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통제를 하려면 검열을 했잖아요. 검문소 차려놓고. 근데 이제 디지털화 돼가지고 검문소에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버려. 그리고 검문을 해도 읽을 수가 없어. 다 암호화돼 있어. 그리고 너무 빨라. 몇 초 만에 다 도달해. 감당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차라리 열고 받아들여서 그 세상에 본인들이 챙겨 먹을 게 무언가, 세금은 무언가 이렇게 찾아야 돼요. 덱스를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세금은 못 받아요. 중앙화된 거래소를 열으면 어때요? 모든 통계가 거기에 모여요. 그러면 그나마 먹거리가 생겨요. 정부는 그러니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거래소를 무조건 때려잡을 일이 아니라 거래소를 양성화해라라는 거예요. 여기 거래소 관계자 있어요? 정부 관계자 있나요? 정부 관계자는 정말 멍청해요. 빨리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가 진짜 암호화폐 종주국이 될 뻔했었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드는 일.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안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바보들이 많아요. 3번 출구, 5번 출구 많이 다니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엔진을 하나 놓겠대요. 이것을 무료로 오픈을 하겠대. 엔진? 엔진이 뭐야? 저는 알아요. 엔진. 어떠냐면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게임사를 차려가지고 직원 28명을 실제로 운영을 했어요. 1년에 10억 까먹는 건 금방 까먹습니다. 28명이나 되는데 연봉이 낮아요, 적어요? 엄청 높아요. 그리고 일하냐? 일 안 해요. 전부 낮에는 가 자고요. 밤에 와서 일하는 척하고 가버려요. 근데 했나 안 했나? 자기가 엔지니어가 아니면 알아요? 몰라요. 그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엔진이 한 대가 있으면 28명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4~5명이면 다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엔진에서 이런 내용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색감을 그림자 처리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엔진을 일반한테 오픈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엔진을 오픈하면 조금 있으면 로블록스를 따라잡는 제페토가 될 거래요. 네이버 제트가 서비스하는 제페토를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뭔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디지털 세상을 온다고는 했는데 나는 아날로그로 서울대 3번 찍고 5번 찍고 이러고만 다니니까 디지털 공부를 안 해. 그냥 말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이 안 돼. 그래서 누가 소개를 하면 철부지처럼 따라만 다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디지털 컨텐츠를 다 담아놓은 그룹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이걸 일반 대중한테 공개를 하면 제페토에 가보면요. 사진을 저를 착 찍잖아요. 그러면 AI가 저처럼 모양을 딱 갖춘 아바타를 딱 만들어 내놔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아바타가 가만히 서 있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여요. 살살. 이렇게. 그러면
러닝하고 팬티만 입혀놔요. 그럼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옷을 사 입어야죠. 근데 옷을 사러 가봤더니 2,800원이야. 그럼 장착해야 돼. 뭐가 필요해요? 문화상품권을 써서라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문화상품권 대체하는 화폐가 되는 것이 크레타인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블록체인 회사들은 수익성이 있나요? 수익성이 있어요? 그 회사가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부가가치가 막 생기고 하루에 막 3억씩 버는 그런 블록체인 회사 보셨어요? 없어요. 블록체인 회사들이 다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익성이 없어요. 만들었다고만 하지. 근데 여기는 하이 퀄리티, 이런 퀄리티의 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 엔진을 일반한테 오픈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크레타를 활용해서 옷을 입히고 장화를 신기고 머리 색깔을 염색하고 멋지게 갑옷으로 바꿔 입고 다 돈이 들어요. 그걸 현금을 가지고 크레타로 바꿔서 이 디지털 컨텐츠 세상에 본인도 뛰어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요즘 젊은 애들의 꿈이 뭐예요? 크리에이터예요. 틱토커, 유튜버. 왜 과거에는 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이랬는데 왜 요즘은 다 크리에이터로 바꿔요? 직업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평생 직장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이제는 다양한 직업을 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원래 평소에 아날로그였으니까 디지털로를 못 가. 그럼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100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옛날에는 곤방대 담벼락 밑에서 30살짜리들이 다 담배 피고 살았어요. 40대 되면 대부분 죽거나 노인 취급을,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했어요. 지금은 100살까지 살아요. 죽으려고 하면요, 옆 사람이 인공호흡해요.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생교육을 대한민국이 30년 두어지졌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육 진짜로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듣고 그냥 가면서 화장실 들리면 다 털어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제페토가 조금 있으면 10억 명에 갈 거래요. 지금은 3억 4천만 명 정도 돼요. 몇 년 안 돼서. 근데 10억 명에 갈 거래요. 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저렇게 확장이 될까? 챗GPT가 나온 지 2달 만에 1억 명을 달성을 했어요. 이제 2억 명이 넘었죠.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이 컨텐츠를, 이 엔진을, 여기에 있는 저작 툴을 이용하려는 연세 드신 분보다 젊은 애들이 일이 모이게 돼요. 제가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서 1년에 이 엔진에서 와서 게임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캐릭터를 만들거나 여기에 옷을, 바비 인형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한 2천만 명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엔진이 오픈이 되면 1억 명씩 넘어가요. 실제로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럼 틀리냐고요? 아니면 맞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금을 크레타로 바꿔와야 이 디지털 세상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엔진 하나가 그러면 수익성을 갖다 주겠죠. 내가 현금을 내서 크레타를 사. 그 현금의 양이 1년에 100억, 1000억 되면 그게 수익성인 거예요, 이 회사에. 이 수익성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회사가 없어요. 이더리움은 수익성이 뭐예요?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토큰을 생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수익성이에요. 그래서 그 토큰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더리움을 사용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수익성이에요. 근데 80만 가지 디앱이 얹어지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좋은 코인은 만든 재단에
수익성을 가져야 하네 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코인들은 어떠냐면 유저를 모아서 판매하고 끝나요. 판매하고. 그게 수익금이야? 아니, 그건 다 자기가 먹는 거고. 경제 활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비타릭 부테린이 젊었을 때 이랬어요. 아까 여기 이제 다 파졌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네. 비타릭 부테린이 하고자 하는 지금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것을 다 해결한 블록체인 위에 이 크레타 플랫폼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커스 체인이라는 비타릭 부테린이 하고자 하는 블록체인을 이미 특허받아 만들어 놓은 기술 위에 크레타 플랫폼이 선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참여자들이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베테랑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 뛰어놀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잠깐 볼게요.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 한국에 들어와서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메타버스, 멀티버스 공간을 만드는 곳에 내가 뛰어놀 수 있도록 해줘 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저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만들어준대요? 안 만들어준대요?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대표가. 네.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뛰어놀 수 있게. 자, 내가 가수야. 아니면 내가 연예인이야. 아니면 연기자야. 이런 캐릭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내 캐릭터가 다니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긴 할까요? 연예인들은 그러잖아요. 알려지는 게 수익하고 연관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광고도 찍을 거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간단해요. 내가 내 얼굴보다는 얘가 좀 더 나아야겠죠. 난 여기 김이나 주근깨가 있는데 여기 더 팍팍 나면 좋겠어요? 조금 이쁘면 좋잖아요. 그러면서도 본체고 얘는 이걸 이제 본캐라고 그래요. 본캐. 그리고 얘를 부캐라고 그래요. 캐릭터. 그래서 나는 노래하면서 그냥 돈을 벌어요. 얘는 얘 나름대로 활동하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캐릭터를 몇 개 만들어 놨더니 그걸 누군가가 비싼 돈 주고 사가. 그 돈을 일부를 내가 받아. 그 사용료를. 그럼 어때요? 본캐는 본캐대로 돈 벌고 부캐는 부캐대로 돈 벌고.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세상이에요. 지구를 아니면 화성을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것만이 디지털 트윈이 아니에요. 이분도 모델이에요. 자산가가 와가지고 내 아바타를 거기다 놓고 뛰어놀게 해주면 내가 크레타에 투자를 할게, 막대한 금액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분은 왜 한국에 와서 3D 스캔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냐. 모델이에요. 직업이 모델인데 코로나 때문에 모델 활동을 못해서 많이 잊혀졌어. 근데 이 멀티버스 공간에서 모델 활동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 불러서, 디자이너들 불러서 거기서 열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 드론도 날아다니고 이게 다 각각 건물이에요. 과거에는 어때요? 강남 땅을 사놓으면 아니면 어디 땅을 사놓으면 부자가 되었대.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서 땅을 사놨더니 그 땅에 누군가가 여기 전시장을 열을 거니까 빌려달래. 근데 마침 그 회사가 코카콜라야. 그러면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과거 우리가 따따따 세상이 있었잖아요. 시작됐던 세상이. 그때 삼성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삼성한테 그걸 팔고 벌었대요. 근데 그렇게 벌은 사람들이 뭐 이게 평균값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도메인을 팔았는데 170억씩 받았대요. 그 도메인 한 줄에. 월드와이드 웹 이 한 줄에. 근데 내가 여기를 가지고 있어서 뭔지 몰라. 그때 그 사람이 그걸 알아서 다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알아서 갖고 있는 도메인 그 보유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옆 사람이 사니까 사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만약에 도메인이 아마존이었으면, 아마존닷컴이었으면 엄청난 금액을 받았겠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전부 다 강남 땅처럼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안 믿겠죠. 왜?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이제 저도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월드 와이드 웹 따따따 세 글자를 써놓고 강의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포스코 옆에 2조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대요. 그때 이 얘기를 할 때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3명뿐이에요. 그 넓은 홀에. 근데 그 사람은 2조짜리 여기 포스코 옆에 건물의 주인이 되어 있대요. 그 동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이 땅이 노른자 땅이 될 거다. 근데 믿겨요? 믿기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믿기면. 안 믿겨야 맞아요. 왜? 미래는 전혀 다르게 그 흐름의 선상에 있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5차 산업혁명이 돼요. 5차 산업혁명에 공부하는 사람은 돈 못 법니다. 그때 버는 사람들을 따라다닐 뿐이에요. 지금처럼 똑같이.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길라잡이를 해온 사람이 5차 산업혁명 앞단에서 돈을 크게 벌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공간, 저런 공간, 이런 공간에 문화 공간들이 다 마련이 돼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예술의 전당이 지금 저 서초에 있잖아요. 그게 이 안으로 옮겨올 수도 있다. 틀릴까요? 이해를 못하면 이제 상상력이 부족하면 그분은 나중에 이제 강남 땅이 60억 갈 때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다 팔았어요. 가상의 공간의 땅을. 근데 팔 때 누군가는 확신에 차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냥 사두면 돈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사라 하니까 안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크레타 플랫폼이 성공하면 누군가는 여기서 대박 부자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세상이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해도 안 들어와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를 보면 물을 사 먹는다 물을 사 먹는다. 야 한강 가봐 물이 천지야. 땅파 우리나라 물 나와. 근데 물을 사 먹으래. 근데 물을 사 먹게 됐네. 하나 배웠어요 제가. 010으로 통합이 됐는데 016, 017, 018이 기지국이 다 사라지고 뭔진 모르지만
왜 통합이 될까? 이렇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돼버렸네. 그러더니 스마트폰이 미래에는 전화기가 아니라 컴퓨터가 될 거래요. 그러면서 막 윈도우 얘기를 해. 윈도우는 영어로 창문이거든. 그럼 그 안에서 다 열어서 들어가는 세상이 온대. 근데 오네. 지금 또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름 돋지만. 이 안에 갖가지들이 다 들어오게 될 텐데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을까? 그 어디를 갔더니 그 코인을 사놨더니 사노락에서 사놨더니 안 된대. 이 코인도 그렇고 저 코인도 그렇고 다 지갑만 있대. 근데 얘는 이렇게 될 거래. 이 그림을 다 보셔야 돼. 한 번에 다 알으면 정말 천재죠. 저보다 훨씬 똑똑하겠죠. 근데 그렇게 세상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내를 해도 저는 한 두세 번쯤은 와야 그때 감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번 와서 보고 다 알았어. 다음에 올게. 그 날짜 오겨. 또 다음에 올게. 그 날짜 오겨. 그 사람 그렇게 살아. 근데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이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걸 여기 굳이 강남에 여기 데리고 오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느꼈던 걸 너도 느껴봐거든. 근데 어줍잖은 생각으로 다 알았대. 여기요. 제 강의를 300번 들어도요. 똑같은 사람도 수두룩하고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두세 번만 들어도요. 아, 얘네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돈이 될 것인지 아닌지 금방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잡는 거예요, 길. 제가 이 사진을 캡처해서 저 첫 화면에 올린 건데 자, 이 땅을 지나서 어디를 계단을 타고 내려갔더니 이 안에 이런 게임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이 안에 있어요, 게임이. 애들이 이리 올까요? 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유저들이 여기로 올 것인가? 이 다운타운으로 내려와서 이 게임을 할 것인가? 왜? 얘가 지금 숨어서 누구를 노리다가 총을 쏴요. 얘가 방금 누굴 쏴서 하나 죽었네요. 그죠? 얘가 총을 쏴서 상대를 죽이면 돈을 벌어요. 하루에 15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애들이 여기로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돈을 버는 게임이니까 이 총을 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크레타가 필요해요. 그럼 얘네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엄마, 내가 5만 원 있어, 지폐가. 나 이걸 좀 사줘. 그죠? 어떻게 사요? 컴퓨터를 구멍 내 거기다 끼워 넣어. 안 돼요. 코인으로 바꿔야 돼요. 미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디지털화 시켜서. 그래서 얘가 지금 하얀색 조끼하고 바지를 입었잖아요. 이거 크레타를 가지고 산 거예요.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이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환경에는 크레타가 필요하다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들이 저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들이 못 만들면 전 세계에 지금 엑시 인피니티나 컴투스나 넷마블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게임사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어때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들이 못 만들. 이런 블록체인, 이더리움의 비타릭 부테린이 바꾸고자 하는 그런 블록체인 세상에 이런 게임 플랫폼을
블록체인을 입혀서 웹3의 형태로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플랫폼이 크레타가 될 것이라는. 근데 지금은 믿길까요? 안 믿길까요? 꼭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크레타는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괴리감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30원이면 쌀 때 사라. 비트코인이 2100만 원에 내려왔을 때 더 내려갈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 근데 4천만 원을 찍으니까 그때 사야 하네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래서 싸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 쌀 때가 기회일 수 있는데 과연 싸다고 그럼 다 좋냐? 아니, 그 중에 성장 가능한 놈을 골라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성장 가능한 놈을 찾을 수 있는 지식이나 IT에 대한 견해가 분명한 사람인가?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몇 개를 사서 넣어놓으면 언제쯤 얼마가 되냐만 묻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멀티버스예요. 메타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예요. 왜? 멀티, 다중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이 안에 얹어질 것이다. 그러면 게임이 하나 런칭이 되면 그 게임 유저가 들어올 것이고 제페토처럼 그런 툴이 얹혀지면 제페토처럼 사용하던 사람들이 더 좋은 곳을 찾았으면 글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다행인 건 제페토에 3억 4천만 명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동떨어지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페토보다 여기가 월등히 퀄리티가 높으면요. 제페토에 3억 4천만 명이 처음에 100명, 200명, 그러다 1억 명씩 넘어올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틀릴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기술이, 이 기술이 이더리움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이들은 특허까지 내놓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게임 관련 모든 컨텐츠를 다 담을 수 있는 플랫폼. 그러면 제가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누가 참여를 했느냐? 생태계는 어떠냐? 생태계는 무조건 참여자가 많아야 되는 게 생태계예요. 참여자가 많은 생태계를 우리는 영어로 플랫폼이라고도 합니다. 그 플랫폼을 만드는. 그러면 누군가 얘기처럼 게임 관련만 하느냐? 아니, 카카오가 언제 카톡만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에요. 산업에 다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렵게도 설명을 해봤고 쉽게도 설명을 했는데 네, 어렵게 설명하면 주로 주무시고 이제 오늘은 메시지는 던져진 것 같긴 했네요. 어떤 메시지? 미래에 얘가 가능성이 있느냐? 미래에 얘가 강남 땅처럼 역할을 할 것이냐? 자, 2023년 9월 6일에 제가 던진 이야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그리고 잘 이걸 활용하시면 이 변화되는 내용을 잘 보시면 그분은 벌겠죠.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서 비트코인을 샀다가도 팔았고 이더리움을 샀다가도 버렸고 팔아서 이득은 먹었는데 사실은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크레타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계속 만나지는 것보다 암호화폐는 계속 만나진다는. 빅데이터 못 만납니다, 여러분. AI 여러분 잘 못 만나요. 여러분 챗봇은 쓸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챗봇이 아니라 로봇을 만들었어요. 눈알 왔다 갔다 하고 다 만들었어요. 우리 신경망 회로, 근육 회로를 다 붙였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놀랍습니다. 윙크까지 해요. 자, 로봇 세상에서 여러분 돈 못 벌어요.
암호화폐 세상에서 버려야 돼. 그래서 어떡하냐? 빅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암호화폐를 쓰게 되고, 로봇을 사용하는데 암호화폐를 쓰게 되고, 모든 사회 관계망을 서비스하는데 암호화폐를 쓰게 되고, 화폐를 대체할 암호화폐 중에 가장 귀중한 게 블록체인화된 암호화폐다라는. 이 기술은 지금은 별것 아니에요. 지금은 레이어 제로를 얘기를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폴카닷이 레이어 제로예요. 폴카닷은 이쪽 블록체인과 이쪽 블록체인을 연결해요. 레이어 1은 어떠냐? 이쪽 블록체인을 레이어 1이라고 해요. 이것을 더 확장성 있게 속도가 빠르게 하는 걸 레이어 2라고 해요. 이것을 디앱으로 인터넷 세상에서 가져다 쓰는 것을 레이어 3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레이어 1, 2, 3 모두를 다 여기서 가능합니다. 이게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처럼 갖다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이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다 만들어 놨다. 그 위에 서는 생태계는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과 이분이 한국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들이 아무 할 일 없어서 여행 삼아 왔겠습니까? 일하러 왔죠. 그죠?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 누가? 두 명만? 아니,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돈을 내고 어때요? 내 돈을 대신 일을 시킨 대가가 올 것이다. 이제는 개인이 가서 돈 버는 세상보다는 어때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돈을 벌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다 적금 넣으라고 했어요. 저축해라.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저축을 안 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땅을 사놓은 사람은 다 대박이 났대. 어떤 땅이든 간에. 근데 이제 또 속을 거냐는 거예요. 정부가 언론이 떠드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블록체인 세상은 올 거냐 말 거냐는 이미 넘어가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내 미래가 보장될 거냐. 언제까지 100세 시대가 오니까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그것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거를 좀 여러분이 아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